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평창 개막식의 꿈같은 한 장면. 중앙일보 어제자 기사 제목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열흘 전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평창 개막식에 같이 참석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김정은과 회담보다 절실하며 한국민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수십억 세계인이 감동할 꿈의 장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명박 적폐는 증명되지 않았고 적폐청산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어야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계속성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보수의 이명박 지키기. 그 적폐는 충분히 증명되어 가는 중이고 청산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이 왜 한국인의 애국심을 상징한다는 건지, 그 장면을 보고 왜 수십억 세계인이 감동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야 국가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지속될 것은 국가의 계속성이 아니라 그 범죄 세력의 생명이죠. 이렇게까지 아무 말이나 막 쓸 수 있는 대범함을 기리는 차원에서 뉴스공장 명예의 전당에 이 칼럼을 영구 보존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호준의 헌정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대단한 칼럼 아닙니까? 네, 정말 놀랍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그동안 정치보복이라고 했는데, 예. 그런 주장이 얼마나 식상한지, 예. 보여주는 압도적인 창의성이죠. 예. 지금까지 밝혀된 것만 군과 국정원이 아예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놀랍고요. 이런 압도적 창의성은, 이런 과감성은 저는 호연직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상상력 말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요즘 1987 영화가 화제가 돼가지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하는 당시 경찰 발표. 네, 치안본부 발표였죠. 발표도 화제인데, 이걸 패러디하는 것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박근혜가 탁 치니 억 내놓는 국정원, 이게 있어요. 근데 이 패러디가 예, 특수활동비 관련된 이야기죠. 예, 그렇게 패러디한 건데 쌍벽을 이룰 정도로, 예. 보수의 상상력을 보여주마. 그런 표효와 같은 그런 칼럼이 아니겠나. 이걸 패러디한 것도 있어요. 이 기사. 청송교도소의 꿈같은 장면. 김정은 핵폐기보다 절실한 국민 영원, 이런 똑같이 패러디한 것도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건 뉴스공장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날 선정한, 이거는 보관해둬야 된다 하는 오늘의 기사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중에 하나씩 선정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저희가 명예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원도 뽑고, 예, 연말에 왕중왕전하고. 이 기사는 읽자마자 이게 보관해야 되겠다, 따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정호영 전 BBK 특검팀이 밝혀낸 다스 비자금 전체 규모가 120억 원을 넘는다라는 뉴스인데요. 여러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호영 특검팀은 지난 5일에 특검 수사 당시에는 120억 원 외에 다른 자금 발견된 사실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해명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2008년 당시 거액의 비자금을 밝히고도 규모와 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부지검에서 현재 2008년에 특검하고 종결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동부지검 수사팀이 밝혀낸 게 아니라 그때 2008년 이미 밝혀진 내용이 당시 이미 120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왔는데 그걸 덮었다는 걸 최근에 자료를 확인하다가 현재 수사팀이 알아낸 거죠. 예. 네, 그래서 검찰 관계자 말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는 120억 원보다 훨씬 컸다면서 이것은 추정이나 주장이 아니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호영 특검이 또 최근에도 120억 이외에는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지금 고발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새로 수사를 한 것도 아닌데 2008년 수사에서 120억 넘게 나왔는데 덮었다. 예, 이런 정황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부지검이 결과를 좀 낼 것 같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 검찰은 이 120억 원의 실체에 관련된 수상한 정황을 해외 매출해서 포착했다라고 MBC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돈은 17명의 이름을 빌려서 모두 43개 계좌에 분산돼서 보관돼 왔다라고 합니다. 정호영 특검은 이 돈을 비자금이 아니라고 보고요. 회사로 반환할 것을 지시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돈이 2008년 특검 종료 직후부터 다스법인 계좌에 전액 반환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저희 뉴스공장에서 다뤘는데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 당시 특검은 이게 격리 직원의 개인 비리라고 덮었는데 이게 개인 비리가 될 수가 없는 지점을 김경률 회계사가 짚었죠. 이 돈은 장부에 등장을 하는데 행령 중에는 장부에 등장하지 않고 하는 행령과 장부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외상값 그러니까 매출 채권 돌려받지 않을 목적의 외상값으로 처리해 둔 셈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장부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외상값으로 기록되는 상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 회사의 경영진이 이 다스의 일개 격리와 이 금액에 대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처리하자고 합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행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 방식으로는. 회계사가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개인 행령으로 볼 수 절대 없는 정황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개인 행령으로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네, 그냥 장부에서 사라진 채 끝내버린 거죠. 지금도 이 120억이 사라진 거죠 현재. 왜냐하면 다스로 들어갔는데 상대 회사가 있잖아요. 상대 회사. 그 상대 회사에서는 돈이 줄었단 말이죠. 당연히 120억이 돌아간 걸로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왔어요. 그 회사에서 들어올 120억이 어딘가로 사라진 셈이죠. 예. 비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당연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 140억 원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40억은 BBK 140억을 김경준 씨로부터 스위스 계좌에서 받아낸 그 140억입니다. 이건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수사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 인물이 김재수 전 LA 총영사입니다. 이 인사가요,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채널A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총영사로 임명된 이후에도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라는 의혹받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변호사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한인 사회와의 접촉도 끊었다라고 합니다. 자살하진 않으셔야 될 텐데요. 예, 걱정이 좀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됩니다. 남한 시간 기준으로 합의가 됐는데요. 북한 평양시로는 9시 30분입니다. 북측 대표단이 오전 9시 반쯤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도보로 회담 장소로 이동할 계획인데요. 이번 회담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올림픽 참가 문제는 뭐 일사천리로 풀릴 것이고 결국 이제 남북 관계 개선할 때 북핵 문제도 등장할 테니까 그 부분은 쉽게 안 되겠죠. 예, 이건 뭐 앞으로 계속 뉴스 나올 테니까 계속 전화기로 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면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알려진 재산은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면서 생긴 차액과 예금 그리고 새로 구입한 내곡동 자택 등에 대해서인데요. 뇌물로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인데 이에 대해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돈을 약 40억 정도를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팔아서 남긴 차액을. 예, 차액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변호사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는 뭐 건들지도 않았고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인데 예, 당시 이미 수감 중이었으니까 개인이 복원하던 돈이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을 유영하 변호사가. 이 돈이 이제 추징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다 추징당해도 최순실 씨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 공유해왔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가 일본 쪽에 전달한 출연금 10억 엔을 돌려주기로 확정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가 폐기되는 건데요.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이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억 엔을 돌려준다는 게 지금 당장 받아라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탁처럼 어디다가 따로 두겠다, 예탁해 두겠다 이런 얘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고 다음 뉴스는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인데요. 유승민 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이미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웠기 때문에 매우 안락하고 여유 있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거죠. 뭐 정강정책, 햇빛정책을 포함시킬 수 없다든가, 뭐 호남 중진은 배제하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이거를 배짱을 튕기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더욱 몸이 달 수밖에 없죠. 이미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다리를.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사항을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 시점에 합당에 실패하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은 거의 마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바른정당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탈당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세현 의원이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짱을 튕기는 거죠. 정치권에서 이런 바보 같은 협상력은 참 유례 없이 처음 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근혜 없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CJ 쪽에다가 VIP 뜻이라고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냐라는 질책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거는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된 뉴스의 후속이네요.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CJ 그룹 회장은 단체장에서 물러나고 부회장은 경영에 손을 떼라 이런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네, 송경식 CJ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었는데 거기서 물러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경 부회장은 경영에 손 떼라 이거죠. 원래 보수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보수가 이제 자유와 시장을 얘기할 때는 부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달라는 거죠. 그런 자유와 시장인데,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사고방식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해요. 왕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사기업의 오너한테 손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도 황당한데 그게 실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구체적인 말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너무 늦으면 저희가 진짜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라고요. 네, 협박한 거죠. 반대로. 더욱 황당한 건 이걸 지시한 실질적인 주체가 최순실 씨 아니겠는가. 이게 작년 4월쯤에 이미 나왔거든요. 법정에서. 최순실이 CJ 이미경 부회장을 향해서 만든 영화가 좌파 성향이라 XX 같은 년이라는 아니 그 마지막 말도 X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은택 씨가 진술한 법정 문서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법정에 공개된 진술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영화 두 편인가 변호인이나 이런 영화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CJ는 정반대로 소위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 영화도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보다는 당시 이제 나왔던 보도를 종합하면 이미경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문화계 내에서 영향력, 또는 뭐 한류의 중심으로서의 문화계 영향력을 그 자리를 차은택 등을 내세워서 최순실 씨가 접수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네, 물론 어제 법정에서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렇게 방어했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이 CJ를 잘 이끌고 갈지에 대한 우려였지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었다라고요. 근데 조원동 수석 이야기는 물러나라고 했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뭐 1년 전 이야기인데 다시 그 당사자가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사실 1년 전쯤에 법정 진술 차은택 씨 진술서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황이 또 나왔긴 했었죠. 그게 이제 1년 후에 이제 다시 당사자 증언으로 보도가 된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거 또 있어요. 이 기사.
총성 교도소의 꿈 같은 장면. 김정은 핵폐기보다 절실한 국민 염원 이런 똑같이 패러디한 것도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건 뉴스공장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날 선정한 이거는 보관해둬야 된다 하는 오늘의 기사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그중에 하나씩 선정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저희가 명예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원도 뽑고 연말에 왕중왕전하고 이 기사는 읽자마자 이게 보관해야 되겠다 따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정호영 전 BBK 특검팀이 밝혀낸 다스 비자금 전체 규모가 120억 원을 넘는다라는 뉴스인데요. 여러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호영 특검팀은 지난 5일에 특검 수사 당시에는 120억 원 외에 다른 자금 차기성이죠. 지금까지 밝혀된 것만 군과 국정원이 아예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놀랍고요. 이런 압도적 창의성은 이런 과감성은 저는 호연직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상상력 말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요즘 1987 영화가 화제가 돼가지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하는 당시 경찰 발표. 네, 치안본부 발표였죠. 발표도 화제인데 이걸 패러디하는 것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박근혜가 탁 치니 억 내놓는 국정원 이게 있어요. 근데 이 패러디가 특수활동비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게 패러디한 건데 쌍벽을 이룰 정도로 보수의 상상력을 보여주마 그런 표효와 같은 그런 칼럼이 아니겠나. 이걸 발견된 사실이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해명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2008년 당시 거액의 비자금을 밝히고도 규모와 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부지검에서 현재 2008년에 특검하고 종결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동부지검 수사팀이 밝혀낸 게 아니라 그때 2008년 이미 밝혀진 내용이 당시 이미 120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왔는데 그걸 덮었다는 걸 최근에 자료를 확인하다가 현재 수사팀이 알아낸 거죠. 네, 그래서 검찰 관계자 말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는 120억 원보다 훨씬 컸다면서 이것은 추정이나 주장이 아니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호영 특검이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평창 개막식의 꿈같은 한 장면. 중앙일보 어제자 기사 제목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열흘 전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평창 개막식에 같이 참석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김정은과 회담보다 절실하며 한국민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수십억 세계인이 감동할 꿈의 장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명박 적폐는 증명되지 않았고 적폐 청산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어야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계속성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보수의 이명박 지키기. 그 적폐는 충분히 증명되어 가는 중이고 청산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이 왜 한국인의 애국심을 상징한다는 건지 그 장면을 보고 왜 수십억 세계인이 감동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야 국가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지속될 것은 국가의 계속성이 아니라 그 범죄 세력의 생명이죠. 이렇게까지 아무 말이나 막 쓸 수 있는 대범함을 기리는 차원에서 뉴스공장 명예의 전당에 이 칼럼을 영구 보존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호준의 헌정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대단한 칼럼 아닙니까? 네, 정말 놀랍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그동안 정치보복이라고 했는데 그런 주장이 얼마나 식상한지 보여주는 압도적